인천과 경기, 서울에 이어서 부산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용 물탱크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수 과정에서도 완벽히 걸러내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이후 부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신고 사례는 모두 11건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 가운데 현장에서 발견된 4마리를 수거해 조사 중인데 모기 유충이 2마리, 파리와 깔따구 유충이 각각 1마리입니다.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단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과 달리 의심 신고가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들어와 정수 개통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아파트 저수조와 가정용 물탱크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물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인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광역 상수도의 특성상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도 완벽히 유충을 제거하긴 사실상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혹시 이제 배수지라든지 물탱크에서 한 마리씩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여지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완전히 100%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의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상 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를 기존 5일에서 여름 동안 3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오존의 용량을 기존의 1ppm에서 1.2ppm으로 늘려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완웅입니다. 부산 지역 구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기초의회 내 갈등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재미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함께 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사하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같은 당 다른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받아 출마해 결국 당선된 겁니다. 당론을 어기고 당선된 이 후보는 결국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당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의장에 선출된 미래통합당 소속 의장이 제명되는 등 부산에서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모두 11명이 무더기로 제명됐습니다. 기장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한 의원이 조롱 섞인 글이 적힌 기권표를 제출해 선거가 무산됐고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의회 내 각종 잡음은 잇따른 성추문과 지난 총선 부산 참패로 여당의 구심점이 없어진 데다 당 조직력까지 약해지면서 기초의원들이 개인 이익에 치중하며 당론을 따르지 않는 분위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론이 항상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적용돼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의장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자체 내에 뭔가 룰을 정해야 되는데 자꾸 일탈 행동이 나오잖아요.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 잇따른 감투를 둘러싼 잡음으로 이를 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민들 중심의 주민들 중심의 민관 협치로 돌리자 이런 얘기들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의원들이나 하여튼 기초의원들이 좀 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기초의회의 내용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해운대 LCT 콘셉트 관광시설 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140억 원의 이행 보증금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LCT는 오는 8월까지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등 3개의 콘셉트 시설을 열기로 했고 개장하지 못할 경우 139억 5천만 원의 이행 보증금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LCT가 협약 연장 신청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할 걸로 전해졌지만 도시공사가 시설 개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서부산 의료원과 침례병원 예타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의료시설을 지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의료시설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용역 예산을 사용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통합 후보지 이전 타당성 조사와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예산 5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하지만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서 통합 이전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빠질 걸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용당세관에 해상특송 통관장이 설치되면서 영남권 주민들의 해외 직구 택배 배송이 최대 사흘 빨라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항엔 특송장이 없어 높은 물류비 부담과 통관 지체 등으로 업계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는데요. 특송장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 특송장을 통해 국내 들어올 물량은 2년 뒤 78만 건에 이르고 경제 파급 효과는 30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녁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밤까지 부산과 경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는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2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합천과 밀양 등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과 합천이 31도, 창원과 진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은 절기가 무색하게 비가 내리는 탓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디지털 금융은 은행권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모바일 고객, 비대면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박준영 씨는 은행에 가본 지 오래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계좌 이체부터 송금, 대출까지 금융 관련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은행 거래하기에는 제 업무 시간에 또 가야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은행 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모바일 고객 수는 188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46%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모바일 거래 건수는 4천만 건에서 1억 6천만 건 가까이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시중 지방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BNK 금융그룹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IT 센터를 지난해 준공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창구에 고객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비대면이고 이 부분을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 비대면,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밤중 주택가에서 두 남성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가 차량과 주차장 차단기를 잇따라 부순 뒤 주차장 직원이 쫓아오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인근 주택 옥상까지 쫓기게 된 남성. 4m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추락에 실패했습니다. 이 남성을 구한 건 바로 옥상 난간에 튀어나온 못. 하필이면 그날 입은 옷이 잘 찢어지지 않는 등산복 바지였던 덕에 꼼짝없이 시민과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죽는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음주운전 이런 거 조사받고 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러시아 선박발 코로나19로 부산항이 초비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 선원 19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투발루 국적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더니 이틀 뒤엔 선박 3척에서 하루 동안에만 19명이 발생했고 다음 날 3명이 추가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같은 곳에서 무려 4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생성검역으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검역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기장군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장군의회 김대곤 의장이
지난해 7월부터 한 식당과 지역 축제장 등에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고소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수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자급 조직원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일당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각 1억 원 안팎을 추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회원 모집과 관리, 대포 통장 모집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8개의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수익금은 410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영도구 동삼동 생도 남쪽 18km 해상에서 중국인 3명이 표류하다 인근 상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검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담벼락에서 고양이가 목이 묶인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가에서 빨랫줄에 목이 묶인 고양이 사체가 담벼락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고양이가 동네에서 새끼들과 함께 다니는 길고양이로 특별한 상처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심을 확보하지 않고 다이빙 대회를 열어 참가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들과 검찰이 양형을 모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18년 8월 송도 다이빙 대회 업무를 맡았던 서구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등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에서 합류한 외국인 투수 댄 스트레일리와 에드리안 샘슨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일리는 올 시즌 이닝 소화 능력 리그 2위, 평균 자책점 2.03으로 3위, 탈삼진 2위로 난공불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샘슨은 경기당 평균 5이닝밖에 책임져주지 못하는 데다 평균 자책점은 6.50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샘슨은 오늘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 선발 투수로 올라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일체 은폐나 좌고 우면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오 전 시장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 후보자는 총선 전에 오 전 시장 사건을 알고 있었냐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았고 총선 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사적인 공간에서 성추행이 이뤄졌고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는 만큼 검찰 판단을 지켜보며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웅산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가칭 동부경찰서와 소방서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동부경찰서와 소방서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해 웅산 출장소 2만 6천 제곱미터 부지를 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고 2차 추경에 설계비 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신설된 웅산 출장소는 덕계동과 평산동 등 4개 동을 관할하고 있지만 양산경찰서와 멀리 떨어져 범죄와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 2022년과 2024년을 목표로 소방서와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